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개천절인 오늘 경북 동해안 지역은 비가 오다가 오후에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비가 내리면서 돌풍이 불고 천둥 번개가 치는 곳도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송예림 캐스터입니다. 폭이 좁고 강하게 발달한 비구름대가 지나면서 현재 서울을 비롯한 중북부 지방에는 강한 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호우경보가 발효된 곳도 있는데요. 이 비구름대의 영향으로 오늘 경북 동해안 지역에도 곳에 따라 가끔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비가 오는 곳에서는 오늘 돌풍이 불고 천둥 번개가 치는 곳도 있으니까요.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5에서 20mm 정도입니다. 비는 오후가 되면 그치겠고요. 기온이 빠르게 오르면서 오늘 포항과 경주의 낮 최고 기온 28도로 어제보다도 높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경북 동해안 지역은 오늘 흐린 가운데 곳에 따라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울진이 24도, 영덕 27도, 포항과 경주 28도입니다. 울릉도는 오전에 가끔 비가 오겠고요. 독도는 구름만 많이 끼겠습니다. 한낮 기온 울릉도가 23도, 독도 24도입니다. 오늘 동해 전해상에는 비가 내리겠고요.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바다의 물결 최고 2.5m까지 일겠습니다. 태풍 차바의 영향으로 동해 남부 해상에는 내일 오전을 기해 풍랑 예비특보가 발효되었습니다. 태풍 차바의 영향권에 들면서 수요일 오전에도 또 한 차례 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원전 사고가 났을 경우 주민 대피와 보호 등 대응책의 중요성이 이번 지진을 계기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행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에서 경주의 중심 주거지역이 배제돼 있어 이를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장미쁨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주를 강타한 잇따른 중대형 지진으로 두려움에 떨던 시민들에게 정부와 지자체는 큰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각자 도생해야 하는 처지의 시민들은 피난 가방을 싸거나 경주를 떠나는 방법으로 가족의 안전을 지켜야 했습니다. 저희도 진짜 주말에는 이제 짐 싸서 다른 데 가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거의 잠 못 자고 어제도 새벽 3시에 잠들었어요. 문제는 만일 원전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같은 상황이 반복된다는 겁니다. 현행 방사성 비상계획구역에 따르면 유사시 정부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경주 시민은 동경주 일부 지역에 국한돼 있을 뿐 경주의 중심 주거 지역은 배제돼 있습니다. 비상구역을 원전 반경 25km로만 제한했기 때문입니다. 경주를 제외한 울산과 영광 등은 비상구역이 원전 반경 30km까지 돼 있어서 경주만 범위가 좁게 설정돼 있습니다. 하지만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은 방사능 사고 발생 시 긴급 대피와 구호 등 기본적인 주민보호 대상인 만큼 이를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만일에 핵사고가 일어난다. 그러면 경주 시내권에 있는 사람들은 정부의 보호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정부의 책임을 물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30km로 좀 넓혀주는 게 시민들을 위해서 훨씬 더 이득이다. 이에 대해 경주시는 비상구역을 확대할 계획은 없다며 현행대로도 큰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20에서 30km를 원안위 해서 그렇게 범위를 설정해 준 거는 그 지역에 따라서 협의를 통해서 이렇게 하라라는 그런 범위를 정해줘서 이제 각 지자체별로 이렇게 결정이 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잇따르는 지진으로 원전 사고에 대한 주민들의 불안감이 높은 만큼 이를 반영한 철저한 대비가 시급합니다. MBC 뉴스 장미쁨입니다. 어제 오후에도 규모 3.0의 여진이 발생하는 등 지난달 12일 경주 지진 이후 지금까지 여진은 모두 454회를 기록했습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어제 오후 8시 53분에 경주시 남남서쪽 10km 지역에서 규모 3.0의 여진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달 12일 규모 5.8의 지진 이후 여진은 모두 454회로 기록된 가운데 규모별로는 1.5 이상 3.0 미만이 436번, 3.0 이상 4.0 미만이 16번, 4.0 이상 5.0 미만은 2번으로 나타났습니다. 어제 오후 7시 17분쯤 포항 송도해수욕장에서 포항에 거주하는 40대 어머니가
두 딸과 함께 바다에 빠졌습니다. 포항 남부소방서는 10여 분 만에 이들을 구조해 어머니 45살 A씨는 의식을 찾았지만 둘째인 7살 딸은 숨지고 11살 난 첫째 딸은 중태입니다. 소방당국은 어머니가 두 딸을 데리고 100여 미터 길이의 방파제로 걸어 들어가 바다에 빠졌다는 목격자들의 진술을 토대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보다 앞선 9월 30일 오후 3시 반쯤 경주 월성원전 앞 0.5마일 해상에서 다이버 3명과 함께 입수했던 51살 김모 씨가 숨졌습니다. 경북대 병원이 주차 용역 업체를 바꾸면서 근무 인원을 줄이자 노조가 사실상 비정규직 해고라며 반발해 왔는데요. 노사가 줄다리기 끝에 해고자들을 순차적으로 복직시키는 데 합의해 1년 만에 사태가 해결됐습니다. 김은혜 기자입니다. 경북대병원 주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지난해 9월부터 천막 농성을 벌여왔습니다. 병원 측이 인원을 줄여 새 용역업체와 계약을 맺자 공공기관 용역근로자 보호 지침이 지켜지지 않았다며 반발했기 때문입니다. 고용 승계와 해고자 복직을 요구하는 노조와 용역업체의 문제라는 병원 측의 입장이 팽팽히 맞섰지만 갈등을 겪어온 지 1년 만에 해결됐습니다. 해고자 9명 중 2명은 이달 중 복직하고 나머지 인원도 병원이나 대구시 산하기관에 결혼이 생기는 대로 일할 수 있도록 하기로 노사가 합의한 겁니다. 안타깝게 생각은 했지만은 나서서 용역업체에다가 이 사람들을 채용시켜줘라라고 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죠. 근데 어쨌든 이제 뭐 이런 노조에서도 양보했고 병원에서도 할 수 있는 만큼 다 했고. 노조 측도 조만간 농성장을 철거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공기관에서조차 이렇게 되면 정말 우리 사회의 비정규직들은 더 이상 설 자리가 없어지기 때문에. 경북대병원 주차 비정규직 해고 사태는 시민단체와 국회까지 나서 해결을 촉구하며 1년 만에 풀게 됐지만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등 노사의 법적 공방은 계속 이어질 전망입니다. MBC 뉴스 김은혜입니다. 포항시는 스틸 디자인 공모전 수상작의 상품화를 적극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대상작 해띠는 그림자를 이용한 시계로 디자인이 단순하면서도 고급스러운 느낌을 줘 상품화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포항시는 스틸 디자인 공모전 수상작 41점 가운데 7점을 스틸아트 축제가 열리는 영일대 해상루강 앞 부스에서 전시하고 앞으로 상품으로 제작해 판매할 수 있는 혜택을 주기로 했습니다. 포스코와 현대제철 등 철강업체들이 중국 철강제 가격과 내수 가격 인상에 따라 3분기 실적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철강업계에 따르면 지난 7월 초부터 중국 철강제 가격이 크게 인상됐고 포스코와 현대제철 등 국내 업계도 열연 가격 등 철강제 가격을 인상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내 철강업계의 3분기 매출액은 큰 변동이 없지만 가격 상승 등으로 영업이익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송이가 6년 만에 대풍을 이루면서 지역의 송이축제도 덩달아 대박입니다. 송이를 채취하는 농민들도 또 판매하는 상인들도 싱글벙글입니다. 김기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논두렁에서도 심지어 화분에서도 송이가 난다는 농담이 나돌 정도로 올해 송이가 풍년입니다. 산림조합 공판량은 영덕이 무려 53톤, 울진이 20톤으로 전국 1, 2위를 차지했습니다. 산림조합 공판을 통하지 않고 직접 판매하는 양이 더 많은 점을 감안하면 경북 동해안의 송이는 200톤을 훌쩍 넘을 것으로 추산됩니다. 농민들은 흡족한 웃음을 감추지 못합니다. 그 8월달 이제 중순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해가지고 그런 기후가 맞으니까 왜 참 원래는 대풍이 돼가지고 전부 다 기분이 좋습니다. 제14회 금강송 송이 축제가 열리는 울진 엑스포 공원은 인산인해입니다. 송이 작황이 좋아 온종일 신명이 끊이지 않습니다. 1등품 1kg이 16만 원 선, 등회품이 5만 원 선을 형성하자 지갑을 여는 데 주저함이 없습니다. 맛의 본고장이라 자부하는 남도 관광객조차 호남에는 없는 귀한 식재료가 은근히 부러운 눈치입니다. 거기는 강주는 송이가 없기 때문에 엄청 귀한 재료죠. 그래서 가지고 가서 많이 샀는데 갖고 가서 어른들이랑 같이 갈라서 먹으려고 좀 많이 샀어요. 울진군은 귀하디 귀한 금강송 송이가
울진의 친환경 농특산물 판매를 견인해 주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건강송 송이와 건강송 명품 한우와 울진 지역에서 나오는 청정 먹거리들이 한데 어우러진 잘 비벼진 비빔밥처럼 맛나고 즐기고 신나는 축제판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전국 최대 송이 생산지인 영덕과 울진. 요즘 쏟아지는 송이가 지역 경제의 효자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기영입니다. 제44회 신라문화제가 오늘부터 일주일 동안 경주 시가지 일원에서 열립니다. 종합예술제인 신라문화제는 오늘 봉황대에서 서재를 시작으로 각종 공연과 체험예술, 장터마당 등 행사가 이어집니다. 7일 저녁에는 봉황대 특설무대에서 신라 헌강원과 처용 이야기를 담은 국악뮤지컬 처용이 주제 공연으로 마련되며 8일에는 경주역 일대에서 삼국 통일을 이룩한 신라군 기상을 주제로 신라군과 당나라군으로 나눠 이색 길놀이 행사가 펼쳐집니다. 이 밖에도 경주 시민과 관광객 400여 명이 두 팀으로 나눠 줄다리기 시합을 하고 불국사에서는 신라 불교 영산대제, 분황사에서는 원효예술제, 예술의 전당에서는 경주말 겨루기 한마당 등 행사가 이어집니다. 경상북도는 10월 독도의 달을 맞아 다양한 문화예술 행사로 독도 알리기에 나섭니다. 독도가 분쟁 지역이 아닌 문화예술이 숨쉬는 평화의 섬이라는 이미지를 국제사회에 널리 전파하기 위해 독도에서 한복 패션쇼와 국악 공연, 수중 사진 촬영 대회, 안용복 학술대회 등 다양한 문화공연 행사가 마련됩니다. 경상북도는 일본 시마네현의 죽도의 날 조례 제정에 대응해 2005년 7월 경북도 독도의 달 조례를 만들었고 1900년 10월 25일 고종 황제가 칙령으로 울릉도 독도를 울릉군으로 승격한 것을 기념해 10월을 독도의 달로 지정했습니다. 올해 안동 국제 탈춤 페스티벌에는 캠핑장이 운영됩니다. 수변을 낀 공원은 캠핑장으로 그만이어서 캠퍼들을 축제장으로 불러들이고 있습니다. 이정희 기자입니다. 낙동강을 따라 시원하게 펼쳐진 공원에 캠핑장이 들어섰습니다. 수십 대의 카라반과 100여 개의 텐트가 설치됐습니다. 강 건너편에는 안동 국제 탈춤 페스티벌 축제장이 바라다 보입니다. 탈춤 축제에 오토 캠핑을 한다는 소식을 듣고 올라왔는데 아주 강가에 굉장히 좋습니다. 연휴 기간 비가 이어지고 있지만 캠핑족들의 발길을 멈추게 하지는 못합니다. 매일 300~400명이 캠핑과 축제를 함께 즐기고 있습니다. 비 와도 빗소리 들으면서 운치도 있었고 어제 불꽃놀이도 하고 축제하느라고 불꽃놀이도 하고 해서 아이들하고 너무 잘 봤거든요. 낙동강변 캠핑장은 탈춤 축제 기간인 오는 9일까지 예약을 통해 무료로 운영됩니다. 축제장과는 좀 떨어져 있지만 한국수자원공사가 운영하는 안동 이마댐 잔디공원에도 임시 캠핑장이 설치됐습니다. 아파트에 갇혀 있는 그런 공간에 있다가 아이들이랑 이렇게 넓은 들판에 나오니 또 좋고 또 옆에 이마댐이 있어서 더 멋진 것 같네요. 자연 속에서 캠핑도 즐기고 축제도 즐길 수 있어 캠퍼들에게는 금상첨화입니다. 포항이랑 다르게 이 인근에 관광지도 많고 하회마을에서 선유 줄불놀이 갔어서 재밌게 봤고요. 오늘은 또 산림과학박물관. 올해 처음으로 탈춤 축제에 맞춰 운영되고 있는 캠핑장은 또 다른 관광객들을 축제장으로 불러들여 축제를 더욱 풍성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정희입니다. 전국에서 가장 많은 고소득 농가가 경상북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5 농림어업 통조사에 따르면 경북의 1억 원 이상 농축산물 판매 농가는 4,788가구로 전국 29,200여 가구의 16.4%를 차지했습니다. 성주군이 649가구로 제주, 서귀포시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았고 상주, 의성, 김천, 영천, 영주, 경주가 전국 50위 안에 포함됐습니다. 경북도 내 농가와 농가 인구도 각각 18만 5천 가구 41만 명으로 전국에서 1위를 차지했습니다. 국민안전처는 가을 행락철을 맞아 등산로와 야영장, 축제장 등에서의 위험 요소를 제거하기 위해 다음 달 말까지 집중안전 신고 기간을 운영합니다.
신고 대상은 낙석과 보행로, 등산로 파손, 잘못된 길 안내 표지, 각종 교통법규 위반 등이며 안전신문고 홈페이지나 스마트폰의 안전신문고 앱으로 신고하면 됩니다. 형산강이란 이름은 포항과 경주 경계에 있는 사이좋은 형제산설화에서 유래하는데요. 두 도시의 상생 발전을 기원하며 예술인들이 뭉쳤습니다. 지금 바로 소개합니다. 애절한 선율로 신라 말기에 기울어가는 구군을 노래하는 성악가들. 여기에 배우들의 연기와 춤이 어우러져 연습실은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연출합니다. 포항시립극단과 합창단, 교향악단의 경주시립극단과 전문 뮤지컬 배우까지 무대에 오르는 예술인만 100명이 넘습니다. 여러 단체가 합동으로 창작 뮤지컬 형산강용이 산다 해서 단원으로서 굉장히 자긍심도 느끼고 또 이 기회에 좀 더 우리 포항을 알릴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라고 좋은 작품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포항과 경주 사이에 위치한 형제산 설화를 바탕으로 한 이번 작품은 신라의 마지막 태자 김충을 통해 해양국가 신라의 희망과 사랑에 대한 믿음을 담았습니다. 올 초 제2대 포항시립극단 상임 연출로 위촉된 김지웅 감독이 극본을 썼습니다. 혼란스럽고 분열된 이 사회적 분위기를 치유하는 것은 결국 믿음과 사랑이 아닐까, 그런 주제를 가지고 이 뮤지컬을 형상화했습니다. 행정자치부 지역협력사업 우수 사례로도 선정된 이번 작품은 다음 주 경주에 이어 12월 말 포항에서 공연됩니다. 이어서 이번 주 문화단신입니다. 포항의 중견 사진작가 김재동 씨가 포항 발전의 역사를 담은 사진집 500여 권과 액자사진 30점을 포은중앙도서관에 기증했습니다. 1970년대부터 동빛내항과 송도, 구룡포 등 포항의 풍경을 담아온 김 작가의 이번 기증품은 작은 도서관 40곳과 경로당 500여 곳에 비치될 예정입니다. 이 밖에도 이번 주에는 경주작가 릴레이 김재원전을 경주예술의 전당 알천미술관 갤러리에서 만날 수 있고 사진으로 만나는 우리 땅 독도전은 구룡포 과메기 문화관에서 이어집니다. MBC 뉴스 김가영입니다. 폭이 좁고 강하게 발달한 비구름대가 지나면서 현재 서울을 비롯한 중북부 지방에는 강한 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호우경보가 발효된 곳도 있는데요. 이 비구름대의 영향으로 오늘 경북 동해안 지역에도 곳에 따라 가끔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비가 오는 곳에서는 오늘 돌풍이 불고 천둥 번개가 치는 곳도 있으니까요.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5에서 20mm 정도입니다. 비는 오후가 되면 그치겠고요. 기온이 빠르게 오르면서 오늘 포항과 경주의 낮 최고 기온 28도로 어제보다도 높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경북 동해안 지역은 오늘 흐린 가운데 곳에 따라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울진이 24도, 영덕 27도, 포항과 경주 28도입니다. 울릉도는 오전에 가끔 비가 오겠고요. 독도는 구름만 많이 끼겠습니다. 한낮 기온 울릉도가 23도, 독도 24도입니다. 오늘 동해 전해상에는 비가 내리겠고요.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바다의 물결 최고 2.5m까지 일겠습니다. 태풍 차바의 영향으로 동해 남부 해상에는 내일 오전을 기해 풍랑 예비특보가 발효되었습니다. 태풍 차바의 영향권에 들면서 수요일 오전에도 또 한 차례 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